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드래곤볼, 이게 아니고 맨 오브 스틸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2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외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58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캐릭터를 거의 다 잃어가고 있는 이재익입니다. 뭘 다 잃어. 아직 많어. 뭐 있어 나한테? 잃는 거. 상실의 시대 주인공 이재익입니다. 와타나베 이재익 와타나베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PD님 저기 아이빌리브 좀 틀어주세요. 밑에다 좀 깔아주세요. 알겠어요. 아니 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김종훈인가 봐요. 왜요? 저는 난 어쩔 수 없는 김종훈인가 봐. 왜 뭔 일 있었어? 아니 아침에 무슨 기한을 하나 저 이재익 PD가 올렸어요. 기한을 올렸는데 이제 저희 셋과 관련된 기한인데 네. 거기에 이재익, 김종훈, 이승훈 이렇게 올려진 거야. 그래서 뭐 장난치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래가지고 저 재익이 형한테 가가지고 형 이거 좀 기한 좀 보고 수정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뭘 뭘 수정해? 수정해? 아니 보고도 몰랐어요. 화면을 보면서도 아니 왜 뭐 어딜 고치라는 거야? 이렇게 손으로 찝어줘도 모르더라고. 어, 손으로 이렇게 찝어줘도 아니 뭘 고치라는 거야. 이제 받아들여 그냥. 심지어 더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글자 배열이. 예 안녕하세요. 김창렬의 올드스쿨 담당하고 있는 김종훈입니다. 예를 들면 이승훈을 이훈승 이상하잖아요. 이 익재 이상해요. 근데 이 김종훈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요. 요즘 개명하려면 돈 얼마나 드나요? 얼마 안 될 걸요 요새. 얼마 안 들어요? 저도 와타나베로 개명해야 되겠네요. 어렵네 어려워. 돌격대로 이 돌격대로. 돌격대로. 알겠습니다. 저는 붐의 영스트리트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나 지난주에 되게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당신 저기 출연했다며 이재 출연했다며. 뭐 그건 뭐 기분 좋을 건 없고. 그래? 기분 좋을 건 없는 거야? 존나 거만한데요? 왜냐면, 아니 메일이 엄청 아니, 왔어. 왜냐면 아니 왜 이재 그러니까 들었는데 메일에서 봤어요. 왜 기거에 기분 좋을 일이 아닌지 설명을 해줄게. 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 애야. 근데 저기 이제 우열반에서 우반이 있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인 데가 있어. 거기 가면 기분 좋아?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기분 좋은 일이란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저는 중학교 때 특이한 중학생이었으니까 막 순정 만화 이런 걸 다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화를 다 봤지만 순정 만화도 봤어. 그때 이제 유명했던 잡지가 로망스부터 시작해서 뭐 르네상스 뭐 그 후에 이제 나온 뭐 댕기니 뭐 미르니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다면 난 다 봤단 말이야. 싹 다. 야 만화 아무리 좋아해도 남자애들은 그런 거 안 보지 않니? 안 보는데 난 다 봐. 막 이제 만화 가게 가면 순정 만화로 나온 뭐 별빛 속에 뭐 아르미안의 딸 이런 걸 싹 다 본단 말이야. 야 대박이다. 우리는 기껏 봐야 뭐 IQ 점프 뭐 그치. 이런 거 아니야. 소년 챔프. 그렇지. 나는 싹 다 보는 희한한 애였단 말이야. 저 만화 완전 그 광이구만. 와중에 내가 이제 좋아하는 작가분이 4명 있었어. 근데 그분들이 뭐 메이저 작가, 진짜 잘 나가는 작가고 메이저 작가지만 그러니까 폭넓게 사랑받는다기보단 정말 좋아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그 4분이 누구냐면 이제 원수연이라는 작가는 프라우스 원작으로 유명하신데 원수연 작가님, 들어봤다. 그다음에 김혜련 작가님이라고 해서 비천무란 거 원작을 하셨어. 그것도 알아요. 김혜린 작가. 김혜 그래 들어봤다. 비천무 그러니까 항상 그 영화되거나 드라마 될 때 이제 누구 원작에 들어는 봤다. 뭐 비천무 부캐별 원작하신 김혜린 선생님 그리고 이제 강경옥 선생님, 김진 선생님 이렇게 4분이 계신데 강경옥 그다음에 누구라고? 김진 선생님, 김진이라 바람의 나라 이제 원작하신 분이야. 이분도 들어봤어. 그게 4분이 내가 이제 좋아하는 4대 작가였어 그 당시에. 그 작가가 4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강경옥 선생님하고 김진 선생님은 강경옥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제 서강대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만나서 말하는 팬미팅은 아니고 탐방, 뭐 작가 탐방 이런 걸 했었고. 그때나 저 때나 카페를 좋아했구나. 그렇지. 그다음에 카페를 하여튼 광이야 카페 광이야. 김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 화실까지 내가 갔었다고. 화실 가서
원래 본명이 이제 김묘성인데 남자 작가님이야, 아, 여자 여자 작가님? 작가님이야. 아 그래? 미안해, 난 김진이라 그러면 3점슛 쏘는 부분밖에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전자슈터. 이 새끼 보니까 막 여자 작업실에 들락거리고 아주 음흉한 놈이네. 하여튼 아주. 그 김진 작가님 이제 작업실까지 가서 작가 탐방하고 있다. 근데 동아리 친구들이랑 무슨 만화 동아리 같은 게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작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이렇게 네 분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김진 선생님, 강경 선생님을 특히 좋아했는데 그 지난주에 이제 우리 또 늘 검색하고 뒤지고 하니까 근데 김진 선생님이 자기 어시스턴트가 추천을 해줘서 우리 걸 듣는다며 입에 올리긴 민망하지만 자기도 추천한다며 이걸 추천해 주신 거야 자기 트위터에. 이야. 아, 내가 이 중고등학교 때 그 막 작가 화실까지 찾아갈 정도로 이렇게 동경하고 아, 이 대단한 만화들을 그리신 우리 김진 작가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뜻깊달까? 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 약간 기분이 묘하겠다. 어. 어떤 그 은사님한테 인정받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치. 뭐 어릴 적 나의 우상 이봉훈과 프로그램 할 때 기분? 시커먼스 고 요즘 구 합이 잘 맞아. 자 박수. 아주 그냥 아유 혼자 한상의 호흡을 잘하네. 자장삼, 이제 같아. 우삼삼. 나보다 더 이제 같아 이 인간이. 앞으로 제 이제 이름은 이제. 익제로 하자. 이 익제야. 야. 아이고. 김익제로 하자. 어쨌든 우리 이승훈 PD 네. 김진 선생님께 영상 편지 한번 띄우세요. 김진 선생님 음악 깔아줘야지. 그러니까. 로라 브레니건 파워 오브 러브 이런 거 딱 깔아줘야지.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그 선생님 화실이 되게 멀어. 니네 고등학교 있는 데야. 그 강동구, 동네까지 왔어. 명일동? 와, 명일동까지 강서구에서 강동구까지. 암사동이었나 명일동이었나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그 동네까지 내가 암사동. 졸라 갔어. 졸라 멀어. 아, 작업실을 찾아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제 작업실에도 그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작업이 아니라고. 야, 작업실에 승훈아, 그렇게들 너는 그 김진 선생님이 이렇게 욕되게 하고 있는데 너 아이, 가만히 있니 너는? 여대생들이 아유, 아 진짜 오늘 녹음 정말. 끝나고 저 새끼 깐다. 김진 그렇게 내 선생님을 작업실에 그렇게 욕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아유 아, 네. 자식 그거 가만히 있는. 이 새끼 까겠어. 그냥 라꾸라꾸 소파가 그냥 들어는 아. 만나 라꾸라꾸 소파. 아 라꾸라꾸 내가 옛날 텔레비 쓸 때 많이 이용했지. 역시 작업실에서는 작업실은 게 무조건 없어요. 작업실은 무조건 작업실에서는 라꾸라꾸야. 일단 공간 적게 차지하죠. 어우 작업실은 라꾸라꾸지. 뭐 이제 에이스 침대 못지않은 또 쿠션을 자랑하죠. 에이스 이런 거는 어울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 그런 거 못 사는 게 아니야. 효용 면에서 어울리지가 않아 작업실에. 라꾸라꾸는 무조건 라꾸라꾸지. 또 뭔가 운치가 있다. 아유 그럼. 이재익 PD님 그 화실에 있는 라꾸라꾸는 2인용이에요, 1인용이에요. 화실이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네. 전 그림을 안 그리는데요. 그게 내가 보기엔 춘화를 그리기 때문에 화실이에요. 아하 추다. 그림을 저분은 만드시죠. 우리가 좀 보통 이제 행위예술이라고 하지. 행위예술. 그림을 만든다고 하지. 우리 행위예술이라고 하지.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라꾸라꾸 협찬 안 들어오나? 사연 소개해 주시죠. 자 우리 와타나베 이재익 PD님을 위해서 음. 누가 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일본어로 메일을 보냈네. 야 일본어 잘하는 이승훈 너가 한번 읽어드려라. 잠깐만요. 오마에라 장토시타 에가오 스데쿠레. 아 이거는 다 욕이야. 이런 씨발 누구야? 뭐냐면 이 시발놈들이 뭘 한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 뭐 이런 얘기야. Shame on you. 제목이 쉐이몬유야. 그래요? 그런 거야? 저 까막 눈이니까. 하이령님 예 부끄러운 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야? 죄송한데 저는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한테는 아무리 부끄러운지 알아라고 네 오늘 해봤자 사과할게요. 소용이 없어요. 하이령님께 사과합니다. 진짜 죄송한 말씀이죠. 청취자분들이 저를 부끄럽게 일깨우지 마세요. 왜냐면 안 돼. 부끄러운 걸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아니야 유전자가 내가 보기엔 없어. 언젠가 네가 필요하면 생길 거야. 그럼 부끄러움이 생기지. 필요하다 그럼. 이러면 바로. 뭘 대단하다고. 아니 메일 이름이 음. 메일 주소가 가와사키 81881이야. 이게 가와사키야? 이분 성이 가와사키셔. 아, 그러니까 한국 일본이? 이름하고 일본 이름이 있는데 일본 이름 성이 가와사키. 그리고 이게 카즈에라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치 10이라고 하일령이 이제 10이 일본어로 써 있는데 그게 카즈에라고 있는 걸까 뭐라고 있는 걸까 하여튼 그런 여기 제목에는 알찌자가 있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저도 이거야.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어 쭉 있는데 이렇게 영화라고 요건 알아보겠고 한자로 여기 염치할 때 치자가 있네. 부끄러운 줄 그게 쉐이몬유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와타나베 어떻게 해야 씨? 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오 프레였나 저한테 뭐 하나만 이런 한 얘기예요. 유전자가 없는데 어떻게 부끄러워합니까? 욕이었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개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와. 정말로 저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멍멍이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헐 빠르지. 헐 빠르지. 자 여기 또 욕이 또 하나 왔네요. 네. 여기 또 중국용이 왔습니다. 네. 김팔자님께서 이름이 팔자야? 김팔자님께서
PD님들 니시팔로마. 니시팔로마. 욕이에요? 니시팔로마. 많이 들었어. 시발놈이란 얘기를. 아, 욕인가? 실버벨 PD님을 위해 특별히 중국어로 인사드립니다. 공영진 시네타운 팟캐스트를 찾다가 같이 검색되는 나인틴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방송으로 나오지 않은 편집분의 디렉터스 컷 같은 개념의 팟캐스트인 줄 알았는데 아유 첫 회부터 이건 뭐. 아무튼 처음에는 전반부에 난무하는 개드립과 배덕감이 듣기 싫어서 영화 속의 부분만 들었는데 지금은 그 개드립만 골라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자 좋으시네요. 아, 니츠 팔로마. 그 뭐야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니츠 팔로마라고 해가지고 아. 너 밥 먹었냐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안 먹었다 이 새끼야. 니시발로마 이렇게 해요. 니시발로마 이렇게 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욕이에요. 저 욕이 아니라 중국어예요. 이제 중국어. 얘기라니까. 아, 정신 못 차려. 이제야 정신 좀 차려라. 이제야 정신 차리자. 자 우리 GGODORY 꼬돌이님께서 음. 안녕하세요. 듣기 시작한 지 몇 주 안 된 이양입니다. 다름 아니라 시간 되시면 식상한 응원 한마디만 해주실래요? 라고 시네타운을 권한 언니에게 받은 네. 카톡을 올려주셨는데 네. 그저 시네타운을 이 이양에게 권한 언니가 보낸 카톡을 읽어드릴게요. 이분한테 저기를 좀 응원을 좀 남겨달래요. 정영은이라는 언니인데 네. 이분이 이제 우리를 이 이양에게 소개한 분인데 정영은 일상은 지겨운 거지 정영은 시네타운 들어 정영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정영은님이 그 산티아고 가는 길인가 그거 아시죠? 그 스페인에 네. 뭐 한 60일인가 걸어가지고 그래. 성지 고양이 그 산티아고 거기를 떠나셨어요. 거기서 이제 정영은 나 여기서도 그거 듣고 빵 터졌네. 이어폰 잃어버려서 심나네. 이어폰을 잃어버리셨나봐. 아 나 미쳤나봐. 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말하고 싶어 죽겠어. 그다음 마지막이 나 오징어 튀김 먹을 거야. 이거 뭔가 난해한 무슨 옛날에 그 하일지 씨의 아니 내가 보기에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을 하일지 씨의 경마장 가는 길 같은 이런 느낌의 어떤 카톡인데 정영원님, 어쨌든 정영님 지금 산티아고 걷고 있어요. 제가 영어 이름이 산티아고잖아요. 산티 난다고 해서 이 산티아고. 산티아고 제가 난다. 산티아고 리인데요. 그래요. 혹시 정영은 너 내가 아는 영은이 맞니? 아니야. 아니겠지? 내가 식상한 응원 할게요. 힘내세요. 아 정말 산티 난다. 예쁘게 자 우리 크리에이터 와타나베 씨. 예쁜 사랑하세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티아고에서 오징어 튀김 먹는 데잖아. 나도 한번 던져봤어. 자 다음은 이분은 정말 대박인데 원래 제가 미셸이라는 분을 몇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본명을 드디어 밝히셨습니다. 어. 이분의 본명은 이성경 씨입니다. 바이블. 이성경 씨. 야, 야 이성경 씨와 이예수 씨가 같이 만나면 뭔가요? 야 우리 성경 예수 특집 한번 해야겠다. 야 이게 뭔가요? 우리 이예수 씨에 이어서 미션인가요 그럼? 왠지 내가 이성경 씨에게 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분 저기 본인 아이디가 바이블리야. 바이블리. 야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지저스에 이어서 바이블리. 근데 불교 신자야. 자 바이블리님 저기 됐습니다. 저 번개 당첨되셨습니다. 4월 초파일이라 못 가요. 등 달러 가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박이죠.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성경님하고 예수님하고 모시고 훌륭한데? 한번 해야겠다. 모시고 저기 봉은사나 갑시다. 좋네. 등 달고 이예수 쓰고 명신 스님한테 옆에 이성경 쓰고. 법화 좀 듣고. 자, 선물로는 혜민 스님의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미셸이라는 닉네임으로 아빠 소개로 듣게 되었던 청취자라고 소개되었던 그 청취자입니다. 일단 제 이름은 이성경입니다. 아버님이 대단하시죠. 이름은 성경으로 지어놓으시고 나인틴을 권하시는 거야. 이 배덕감은 어떻게 해야 되니? 훌륭하시다 정말. 일단 제 이름은 이성경이고요. 제이쿤종 승우 PD님 성경아 한번 불러주세요. 꼭 반말로. 성경아 예쁜 사랑해. 성경아 밥 먹었니? 힘내. 우리 너도 왜안 해? 이성님 성경아 우리 창세기나 한번 들여다볼까? 어디서? 봉은사에서 됐냐 봉은사에서. 정말. 아무튼 저희 아빠는 제가 워낙 영화를 좋아하는 걸 알기에 초반만 듣고 추천해 주신 것 같고 지금은 안 들으시는 듯해요. 크크크. 다행이다. 다행이다. 초반까지만 해도 욕도 없고 점잖으시더라고요. 이런 사정본 같은 방송인 걸 알았다면 아빠가 추천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 아빠를 믿어요.
아, 이성경님 믿음이 있으시네. 네, 역시 성경을 역시 뭐. 야, 이성경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니까. 자, 박지홍님. 네. 아, 이번에 사연 채택해 주세요라고 막 너무 울면서 하셔가지고 네. 애청자 몬스라는 MONS 몬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박지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은밀하게 위대하게 보고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가서 글을 남깁니다. 영화를 안 봤는데 웹툰을 본 저로서는 볼 필요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웹툰이라서 봤는데 정말 웹툰 자체가 별로였고요. 제가 감독이라면 네이버에 살인자 오난감이나 꼬마비 작가. 다음에 인터뷰를 영화로 만들 생각을 할 텐데 네. 아, 그리고 피디님들 왓챠라는 사이트를 아시나요? 자신이 본 영화 20편 이상 별점을 매기면 그걸 토대로 영화를 알아서 추천해 주는데 굉장히 잘 들어맞습니다라고 네.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왓챠라는 데 왓챠. 가셔가지고 나와요. 20편 이상을 별점을 매기는 거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별이 몇 개였다. 맨 오브 스틸이 몇 개였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아, 이 사람은 요런 취향이구나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제가 그 관심 가지는 주제인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거 영화 추천 사이트거든요. 예. 가보면 재밌어요. 왓챠, 네. 왓챠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또 뭐 네이버에 나오는 그 살인자 오난감 이거 다 본 거야? 다음에 인터뷰 이런 것도? 원래 그 살인자 오난강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로그에 작가 블로그에 연재되다가 화제를 불러일으켜서 네이버로 옮겨서 연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 훌륭한 만화 그리십니다. 그거 중에 그 작가님 만화 중에 S라인이었나 제목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S라인이 맞는 것 같아요. 사막사방이요? 그 만화가 이재익 PD가 보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래요? 어떤 만화냐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머리에서 빨간 줄이 삐용 하고 튀어나와서 어떤 사람들 머리하고 막 연결이 되는 거야 서로.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많이도 연결되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떡을 치면 연결이 되는 거야. 아, S라인이 섹스라인이야. 머리가 모자라겠는데. 그리고 막 수많은 사람 연결되고 막 가정 파괴되고 막 그걸 모른 척하고 막 이런 얘기야. 그래갖고 막 그게 이제 막 돼갖고 막 지구에 벌어지는 그 변화들과 막 이런 거를 그린 만화인데 야, 대단한 상상력이에요. 대단하다. 저 조은정님께서 이승훈 PD님 트레이드라고 물음표 치시고 아침에 차에서 이의제 듣다가 깜짝 놀랐네요. 게스트 소개하면서 한 문장도 아닌 한 단어 듣는 순간 설마 했는데 탁성 이 PD님 목소리 진행자들과 너무 위화감 없이 잘 어우러지네요. 이 작가의 시네타운 출연에 이은 품앗이격 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저는 공부 못하는 애, 공부 잘하는 애들 틈에 낀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있는데 나 있으니까 열등감 느껴지더라고. 이 사람들 이래서 1등이구나. 우리는 이래서 안 저는 되는구나. 부끄러움도 없고 열등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막 거기서 막 미적분 풀고 있어. 막 나는 구구단도 못 외웠는데 미적분 풀면서 달라. 요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막 이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병신인지를 절감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사람은 그런 식으로 배워야 돼. 아니 진짜 참고로 이 작가 계속 늘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누가 누굴 왔다 내가 누가 누굴 늘고 야, 돌격대 정신 차려. 어쩌다고 무슨 평가를 해. 하긴 그래. 야, 원더풀라디우스고 무슨 다크나이트가 좋았네 말았네 하는 인간한테 뭘. 다크나이트에 비할 정도는 아니죠 원더풀라디오가. 예. 요새도 게시판에 꾸준히 원더풀라디오 쓰고 나서 뭔 쥐랄이냐 이 글 올라오는 거 알죠? 에이 나쁜 사람들. 똘레랑스가 없어 그렇게. 심각하게 말해요 사람들이. 에휴 재미없어. 자, 마지막 사연 하나. 오세원님.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애청자 여러분. 33살 오세원입니다. 저는 주류 영업일을 하지만 술을 못 마십니다. 멋있다. 마치 실버맨 PD님이 중국과 나왔지만 중국어 한마디 못하는 것처럼요. 그건 훨씬 심한 것 같은데. 한 달여 만에 위대한 개츠비 편까지 정말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신세계 편 듣고 빵 터졌네요. 정청이랑 이자성을 엮을 줄은. 제이기영 실버벨 형, 이승훈 PD님 왜 이렇게 제이기영 실버벨 형 우리한테 하는 얘기네요. 왜 이렇게 이승훈 PD님 목소리 갈구시나요? 나름 매력 있는데. 라고 갈굴만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뭔 소리야? 우리 뭔 소리야? 아니 오세훈님, 이분 참 주류 배달 영업일을 하는데 술을 못 마신다 그래서 왠지 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뽑아드렸더니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오세훈님 그 H2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H2라는 만화에 보면 거기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술집을 하는데 그 집 사람들이 다 술을 못 마셔 냄새만 맡아도 취해서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참고 삼아 보시죠. 야, 진짜는 만화 진짜 어마어마하게 봤구나 진짜. 대단하다. H2는 웬만한 사람 다 봤어. 유명한 거야. 봤어요, 저 왔다나베 씨? 안 봤어요. 뭘 안 봤어요? 봤잖아. 봤나? 봤어 H2. 보고도 못 보고, 보고도 못 같이 보고 못 보고도 뭐 보고 막 그래요. 벽지 본 사이인데도 뭐 같이 벽지 봤는지도 모르겠고 창세기를 공부한 사이인데. 너 S 라인 나오면 난리나. 같이 벽지를 몇 번을 연구했는데. 찬우 형 머리를 빌려야겠네요. 아참 정찬우 어떤 저 우리 머리를 저 빌려서. 메일 보내주신 분 한 분께서 제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찬우 씨가 책을 내셨다고. 맞아. 장신한테 어. 네 책만 선전하지 말고 정찬우 씨 책 좀 아니 오늘 선전하라고. 받았어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책 어. 낸다 얘기는 했었는데 전에 얼마 전에 술을 같이 먹었거든요. 아 무슨 책이에요? 네. 홍대에서 껍데기 입에 술 먹었는데 잘 못 봤는데요. 뭐 그렇고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어쨌든 좋은 내용이겠죠. 좋은 내용이겠죠. 그러니까요. 좋은 뭐 내용이겠죠. 청춘들에게 뭐 이렇게 뭐 힐링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아프니까 컬투다 뭐 이런 거. 어쨌든 저기 뭐야 다음 주쯤에 한번 모시고 여기서 좀 책 간접 광고 좀 한번 제대로 한번 하면 어떨까요? 이따 통화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또 열등감 느껴야겠네. 아,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장난 아니야. 우리 뭐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열폭 한번 해야겠네. 과연 정찬우가 읽는 사연은 어떻게 읽는 사연이란 어떻게 읽는 것인가?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저 사연 안 읽겠습니다. 호가 사달이잖아요. 사연의 달인. 그러니까 사달 정찬우. 아 멋있다. 잘 읽어요. 그러니까 찬우 형 앞에서 사연을 어떻게 읽니? 뭐. 전 젖달입니다. 젖꼭지 달인. 네퍼. 자 오늘 저 만만치 않은 아 입고 있었는데. 자 우리 저 만만치 않은 우리 또 젖꼭지를 가지신 하다 분이 보니까 정소임 아, 작가 이사 앞에 왜 그래 있어서 진짜 자꾸 미안해. 약간 방향을 틀어서 이승훈한테 막상 맞아야겠다. 너 나한테 맞아. 오늘 유독 빨딱 썼네. 오늘 저기 아. 빨리 들어갑시다 오늘. 저는 이게 만만치 않은 젖꼭지를 가진. 니플이 설 때 같이 서는 게 있습니다. 머리 머리카락 빨간 줄이 나와요. 빨간 줄이 나와서 나 코털이 같이 서는 줄 알았는데 니플이 발사한 그 지점으로 가서 꽂힙니다. 나는 문신 눈썹이 같이 서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네이버. 자 빨리 본 내용 들어갑시다. 벌써요? 좋아요. 뭐 사연 소개를 이거밖에 안 해? 다 했어. 아 그래? 사연 이제 진짜 안 오는구나. 자 그러면 하여튼.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화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영화 맨 오브 스틸입니다.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그냥 웃으면서 소개할게요. 일단 줄거리 소개할 게 없어요, 사실은. 자, 간단하게 정말 가장 짧은 줄거리 소개가 될 수도 있어요. 초시계 켜도 되나요? 원래 저- S에서만 쓰는 건데. 외계 행성이 있는데 네. 그 행성에서 사실 이게 리부트잖아요. 네. 그렇고 이게 그 이야기 시작이기 때문에 그 오히려 배경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걸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해 네, 드릴게요. 이야기 스토리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 행성이 있는데 행성 이름 뭐죠? 크립톤인가? 크립톤. 크립톤이라는 행성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왕국이 있고 또 거기 사는 주민들도 있고 네. 거기도 지구처럼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크립톤 입장에서 보면 외계 행성들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방만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크립톤에 있는 자원을 뭐 이렇게 분별 없이 네. 마구 쓰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원을 너무 지나치게 다 남용을 하다 보니까 이 행성이 이제 파괴 직전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파괴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누가 폭탄을 터뜨리는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직전까지 와서 이제 그 행성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안에도 반역자가 있고 좀 보면서 해야겠다.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파가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네. 뭐 어느 나라랑 똑같이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 행성을 말하자면 그동안 지켜왔던 또 이제 주축이 됐던 이제 역을 하는 게 조엘이라는 사람인데 러셀 크로우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러셀 크로우가 있고 네. 그 러셀 크로우의 또 이제 와이프가 있죠. 와이프가 있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한 명 태어납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지점이냐면
설명을 드리면 이 행성에는 특이한 뭐 이걸 제도라고 해야 되나 문화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특이한 그 관습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이후에 해야 될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태어나요. 네. 태어나면서 그 아이 운명이 뭐 다 세세한 것까지 다 결정되지는 않지만 말하자면 직업 정도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러셀 크로우 부분은 그것에 반해서 자연분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사로 나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오랜만에 이 왕국 크립톤 행성에서 자연분만돼서 나온 아이라고. 그 아이가 바로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클라크 켄트죠. 헨리 카바레이 주연했던. 네. 근데 이 반역자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잘 알고 있는 조드 장군이죠. 마이클 셰넬이 연기한 조드 장군은 이 조엘 러셀 크로우를 처치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제 이 뭐 통치라면 통치랄까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 싸움 직전에 이 애기 러셀 크로우의 아이가 네. 캡슐을 타고 탈출하게 됩니다. 네. 살려주고 싶어서 탈출하게 되는데 그 캡슐이 탈출해서 떨어지는 곳이 바로 지구인 거죠. 네. 자, 지구에 이제 캡슐이 떨어져서 클라크 켄트는 지구인들 틈에서 외계인인데 네. 지구인들 틈에서 지구인들처럼 자라나요. 네.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쳐 학교도 다니고 뭐 입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버려졌는데 발견한 그 부부가 마침 아이가 없고 해서 그 아이를 키워줍니다. 자라났는데 이 조드 장군이 마지막에 이제 그 크립톤에서 쿠데타가 실패해서 네. 영구 추방되죠. 네. 거의 반 죽음 상태로 영구 추방됐는데 깨어나서 이 클라크 켄트를 잡으러 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클라크 켄트에게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 있었죠. 네. 잡으러 와서 그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클립토 당연한 얘기죠. 조드 장군하고 싸워요. 지구에서 네.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슈퍼맨이 승리하고 네. 조드 장군을 몰아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편으로 넘어가는 지점이 중요한데 거기 그 신무사에 취직을 하게 되죠. 네. 레인을 만나가지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가 제가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줄거리 소개할 게 참 없겠다 싶었는데 뭐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줄거리보다는 액션 씬들이 되게 분량이 많죠. 줄거리보다는. 그렇죠. 음. 뭔 소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줄거리 소개가. 저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영화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뭔 소린가 했었어요. 김준종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얼마나 내가 놀랐으면 김순종 PD한테 몰래 물어봤어요. 야, 너 영화 재밌게 봤냐? 물어봤어요. 나 혼자 안나롤론 유아나돌론 느끼고 싶어서. 그렇지 유한한 기억나죠? 어제인가 그제인가? 어제였나? 조심스럽게 가서 나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오는 거야. 너무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훈종아 영화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눈빛이 너무 막 내가 흔들리는 생전 안 거야. 물어보잖아. 이런 거. 어. 물어본 적 있냐 나한테? 흔들리는 거야. 눈빛이 너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더니 너무 안도의 한숨을 막 하더라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재미없게 봤어요. 네. 너무 재미없게 봤는데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은 지난주에 은밀하게 위대하게보다도 더 재미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에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가? 어. 어쨌든 너무 재미없게 봐가지고 이 잭 스나이더의 한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작품이 하나가 나오고 나서 망작이 한 두세 번 나오면은 슬럼프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서커펀치인가 뭐 그거까지 해가지고 시커펀치인가? 서커펀치인 거 같아요. 서커펀치인가 해가지고 몇 작품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300이 운빨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은 생각 있구나. 아침엔도 있잖아. 나하고 똑같은 생각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다 아침에는 못 재미없게 봐가지고 아침에는 뭐 나는 재밌게 보진 않는데 명작인 건 맞지 아침에는. 나는 오히려 300이 운빨이었나? 전 300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영화 좋죠. 정말 이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비주얼의 향연에다가 또 그 어떤 신화라는 이제 아니 뭐 그리스 로마의 그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원형적인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저는 300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원작이 좋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프랭크 밀러의 원작이 좋아서. 뭐 말하자면 원작도 좋고 영화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지? 뭐 그래픽 노블.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나? 원작은 못 봤는데 어쨌든 300은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번 작품까지 포함해서 잭 스나이더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재미없게 봤습니다 저는. 이재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같다니까요. 물어봤다 그랬잖아. 나는 아까 줄거리 소개할 때도 내가 좀 성의 없이 하긴 했는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했어요. 여기 이제 케빈 코스터너를 비롯해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다이안 레인 이렇게 좋은 정말 90년대 정말 막 날아다녔던 그 명배우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보는 재미가 없었으면 영화 못 봤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실제로 보다 보니까 많이들 나가더라고요. 되게 많이 나갔어요. 제가 어디서 봤지? 건대 롯데에서 봤는데 그 중간에 나간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14명 나갔던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이거 나인틴 아니었으면 끝까지 봤을까. 저는 아이랑 같이 봤거든요. 애들이랑. 애는 뭐 워낙 액션씬이 많이 나오니까 그랬는데 애도 한마디 하더라고. 왜 저렇게 다 부셔야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남자애가 그 정도로 말할 정도면 정말 심하게 부신 거예요. 정말 그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은 부시는 거라고 환장하는 애가 한장을 하는 그랬단 말이죠. 3학년짜리 남자애가 왜 저렇게 다 부숴야 돼? 이런 걸 보면 아, 너무 이유 없이 부신 게 많이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 들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우리 애가 한 말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너무 액션씬이 이게 액션 영화잖아요. 액션씬이 재밌어야 되는데 액션씬이 재미가 없어. 왜 예를 그럴까요? 천편 일률적에서 그랬어요. 너무 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스파이더맨하고 비교해 보면 알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그 전편에 1, 2, 3편 나왔던 3편까지 나왔나 4편까지 나왔나 4편까지 나왔던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그렇고 액션씬들이 스파이더맨만 할 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액션들이 있어요. 그쵸, 귀여운 그쵸. 액션, 맛있는 액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액션에 그런 맛이 없어요. 액션에. 저는 그 액션 장면에 있어서는 드래곤볼하고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드래곤볼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난 조드 장군하고 이 대결을 보면서 생각난 건 정확히 뭐였냐면 베지터하고 손오공하고 싸우는 그 원기옥 모으고 막 태양권 쓰고 이거가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딱 연상되죠. 어. 정말 드래곤볼에서 드래곤도 근데 이성 PD 그거 아세요? 뭐요? 드래곤볼들 만화 끝까지 다 보셨죠? 네. 저도 끝까지 다 본 만화거든요. 만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끝까지 네. 보긴 봤어요. 네. 근데 처음에 그 손오공이 네. 주인공이 네. 무슨 무영권 뭐 이렇게 무슨 권들을 하나씩 이렇게 배워나가는 과정, 그 올라가는 무천도사 나오고 그렇게 한 단계 밟아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 그 능력치가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그 순간부터 재미가 없어지더라. 확 재미가 뚝 떨어지더라고. 보통 분들이 얘기하시기는 이제 후리자 이후로 재미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후리자? 후리자. 후리자? 내가 너 그거 하면 진짜 내가 용서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어. 아저 후리자 시키. 후레자. 야, 너 선배 좀 마셔. 후레자 선배야. 야이 후리자씨가. 프리자스. 너무 후리하게 살아. 그러니까. 믿지. 이제 정확히 저는 아마 참고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베지터 사실 그 부분 때가 제일 드래곤볼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잖아요. 베지터가 이제 지구로 쳐들어와서 그 카카로트라고 하는 손오공하고 싸우는 그 부분 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드래곤볼이 제일 인기가 많았던 시절. 피콜로는 누구지? 피콜로? 피콜로는 그 전에 이제 피콜로 대망. 전인가? 그 전에 이제 피콜로 대망을 주니어 도 산토스예요? 피콜로 대왕 알아요 산토스? UFC 격투기 선수 별명이 피콜로 대마왕이에요. 도 산토스. 그 이제 피콜로 지나고 나서 우주인들이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액션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뻥 치면 날아가서 건물 뻥뻥 뚫리고 나가 떨어진다든지 뭐 아니면 순간적으로 훅 날아가서 때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드래곤볼 액션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애니메이션하고 비교를 할 건 아니고 제가 사실 만화책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액션의 경우에 액션은 완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완급이란 건 뭐냐면 그 잭 스나이더가 왜 너무 싼티난다. 잭 스나이더 감독의 아니 잭 스나이더도 산티나. 야 너는 잭이든 잭이든 다 산티나거든. 네가 잭이라고 한다고 산티 안 나? 고급스럽게 들릴 것 같니? 야 어릴 때 무슨 잭나이프도 아니고 무슨 잭 스나이더가 뭐야? 조용히 프레자야. 이 프리자. 아이 잭잭. 잭 스나이더 감독의 경우에 이제 슬로우를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슬로우를 걸어서 이제 완급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공을 하늘로 높이 던진다 그러면 처음엔 빨리 올라가다가 점점 공이 속도가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에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액션씬도 예를 들면 때린다. 그럼 때려서 하늘로 훅 날아간다 그러면 날아가다가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이렇게 액션씬이 그러니까 슬로우에 의한 완급 조절이 아니고 액션씬 자체에 완급 조절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았던 액션 장면은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딱 서 있다가 비행기가 날아왔나 이렇게 하니까 순간적으로 저 슈퍼맨이 훅 하고 오른쪽으로 비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멈춰 있는 장면이랑 느리게 움직이는 장면이랑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이 이렇게 배열이 쭉 돼 있어야지 이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종일관 내내 같은 스피드로 움직이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뻥 때려서 건물 뻥뻥뻥뻥 뚫리고 날아가면 막 훅 해서 후두두두두 하고 딱 멈춰. 어딘가에 딱 멈춰. 그럼 멈추면 다시 또 움직이려고 이렇게 짚고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하늘 날아가는 장면에서 이렇게 땅에다가 주먹을 딱 대고 있다가 땅이 울리면서 훅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느린 장면과 빠른 장면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무 배열 없이 그냥 시종일관 내내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이죠. 물론 초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점은 필요한데 제가 저 CG의 문제점으로 삼는 그 가속과 감속 과정이란 건 되게 어쨌든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사는 물리계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시종일관 빠르게만 움직여서 뭘 하는 건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네네. 제가 격투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K1 프라이드 때부터 계속 안 빼놓고 보는데 네네. 뭐 라이트급, 뭐 헤비급, 무제한급 다 보거든요. 경기랑 경기 다 찾아보는데 격투기를 보다 보면 제일 재밌는 경기가 뭐냐면 서로 종목이 다른 선수들끼리 싸우면 재밌어요. 원래는 유도 출신이었던 사람과 유도 출신 놈 하나 하고 주짓수 뭐, 하나 원래 뭐 붙다든지. 주짓수 출신. 근데 제일 재미없는 경기가 예를 들면 그래플링이 장기인 이렇게 잡고 레슬링 하는 거 레슬링이 장기인 선수 둘이 붙으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타격가 둘이 붙으면 그거보다 좀 난데 제일 재밌는 경기는 그래플러하고 그러니까 레슬링이 주 종목인 사람하고 네. 그 다음에 타격이 타격. 인 사람이 둘이 붙으면 재밌어요. 그래서 달라요. 진짜 이종 격투기네 말 이종 그대로. 격투기.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착한 놈 슈퍼맨하고 나쁜 놈 조드랑 장기가 똑같은 거야. 둘 다 힘이 무지하게 세고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거야. 스파이더맨을 봅시다 우리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최근작이니까 그걸 보면 리자드맨과 스파이더맨은 장기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 서로 싸우는 게 다른 거야. 한 놈이 태권도 선수, 한 놈이 유도 선수인 거야. 보는데 이 쾌감이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무기를 싸우니까. 근데 얘네들은 똑같은 놈들끼리 싸우는 거 다 힘만 세. 근데 재미가 없죠. 제가 좀 전에 드래곤볼 예를 들었는데 드래곤볼의 경우에는 똑같은 장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은 액션을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근데 저는 그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완급 조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플러랑 타격기랑 싸우면 생기는 그 긴장감이란 것도 사실은 완급이 생기잖아요. 그래플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랑 타격기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주고받는 그 재미가 있는 건데 이거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고받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시종일관 그러니까 그냥 거대하기만 해.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대한데 스킬이 떨어지는 남자. 그런 남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거대해서 기대를 한 거야. 여자분이 기대를 했는데 스킬이 너무 떨어져. 게다가 빨라. 아 여기서 S가 그거구나. 그 약자구나. 근데 아까 저는 이재익 PD가 잠깐 지적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캐스팅이 정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왜 안 좋았냐면은 이게 이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느낌하고 안 맞는 너무 좋은 캐스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렇게 캐스팅해놓고 영화가 좀 망치나 이런 느낌이 오히려 약간 반감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아니 아빠가 친아빠가 러셀 크로우인데 양아빠가 케빈 코스트너야. 이거 잠깐 약간 굉장히 우리 고시대에 살았던 우리로서는 어마어마한 설정이잖아요. 그쵸. 그 둘이 양아빠 친아빠로 나온다는 설정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흥분되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보고 싶은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막 다이안 레인 막 그 짜글짜글한 주름 잡힌 모습 보기 좋던데 나는. 그러니까요. 그런 배우들 보는 맛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맛에 봤어 사실은. 아니 그러다 보니까 더 실망감이 더 컸던 거야. 왜 저렇게 훌륭한 배우들을 데려다가 이렇게까지 재미없게 만드나라는 그 부분이 나는 여기 저 굉장히 빠방합니다. 그 나왔던 그 저기 중에서 하나는 그 로렌스 피시번이라고 어우 매트릭스의 우리예요. 영웅이죠. 그 로렌스 피시번도 나오고 뭐 저기 뭐야 하여튼 캐스팅이 어마어마한데 오히려 막 그 헨리 카빌하고 에이미 애덤스 주연 배우가 밀릴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좀 구성이 좀 재미가 이승훈 없더라고요. PD랑 저가 말한 것처럼 그 똑같은 종목의 격투라도 완급 조절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네. 그게 자신이 없으면 종목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한 거예요. 리자드맨하고 스파이더맨 붙여놨잖아요. 스파이더맨끼리 싸우면 액션이 단조롭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드래곤볼처럼 네. 뭐 걸작 반열에 속하는 작품들은 캐릭터나 어떤 그 정서만으로도 그걸 네. 커버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그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으면 종목이라도 바꿨어야 되는데 똑같은 놈들 힘자랑한 놈들끼리 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너무 힘자랑만 했어.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게맛살은 게살이 아니고 바나나 명태살. 바나나 맛 우유는 바나나 우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설탕 맛이야 그냥. 바나나 크리스토퍼 향이야. 놀란 맛 슈퍼맨이지 크리스토퍼 놀란의 슈퍼맨은 아니라 생각이 들까. 그 왜 우리가 다크나이트에서 느끼는 그 흥분이라는 거는 그 가오가 그러니까 사실 배트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할 수 우리 어렸을 때는 배트맨 이러면서 맹구나 흉내내는 건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정체성과 정의와 실존과 이런 그 수준으로 끌어올린 건 순전히 크리스토퍼 놀란의 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슈퍼맨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잭 스나이더는 그거를 하기에는 그냥 게맛살이다. 게맛살이야. 명태살이야. 게맛살은 게살이 아니에요. 명태살입니다. 물론 이제 놀란 감독의 흔적이
보여요. 곳곳에 보여. 곳곳에 보여. 곳곳에. 예를 들면은 걔 마신 거지. 게살이 아닌 거지. 그 흔적만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주인공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처 맞을 때 나오는 장면에서 들고 있던 책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게 플라톤의 책을 들고 있어요. 플라토라고 써 있지. 플라톤의 책을 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데아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슈퍼맨의 고민은, 그러니까 슈퍼맨은 사실은 인간이 아니고 신에 가까운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고민의 수준이 배트맨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배트맨은 그냥 인간이고 얘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슈퍼맨의 고민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 것인가에 고민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식의 고민들이 이제 그 책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이런 책을 보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런 것들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에 나올 법한 설정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개맛 만난 개맛살이네 또 하나는 개맛살. 그 보면 좀 그 배트맨 시리즈에서 제일 인상 깊은 장면 대사가 하나 있는데 네. 그 배트맨 아빠가 네. 그 웨인 아빠가 네. 아빠 웨인이 네. 아들 웨인한테 그러잖아요. Why do we fall? 우리는 왜 떨어질까? 우리는 왜 넘어질까? 그 질문. 그게 사실 존재론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질문을 이렇게 주고받는 좋은 관계의 아빠와 아들이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 바로 그 케빈 코스너와 아들이 그런 식의 존재론을 그렇죠. 서로 주고받는 교감하는 그렇죠. 정말 친아빠와 친아들 같잖아요. 그런 지점들은 분명 논란표죠, 사실은. 많이 담지 않았어요. 논란 맛이야. 논란 맛. 근데 그 지점들이 제일 좋아 나는. 이 영화에서 제일 좋은 건 그 지점들. 그러니까 논란 맛이 나는 부분들은 좋은데 그냥 논란 맛만 나고 끝나서. 특히 그 케빈 코스너가 아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티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지 말라. 그냥 맞아라. 맞고 있으라 하는데 그 트위스터, 우리나라로 지금 태풍이죠. 미국에 트위스터니까 그 돌풍이 부는데 막 차가 막 날라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개 구하러 갔다가 아빠가 죽게 되잖아요. 아들이 휙 뛰어가서 구해오면 되는데 아빠가 손을 들어서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케빈 코스너의 표정은 정말 야 이게 내공이구나. 표정 연기가. 저는 케빈 코스너가 연기 잘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데 그 장면은 그래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옛날 그 워터월드를 보고 케빈 코스너 이별했거든요. 여기서 다시 사귀기로 했네. 워터월드 진짜 헤어진 여친과 다시 워터월드 진짜 대단했어요. 2억 불인가 제작비 들어가지고 바닥 위에다가 세트를 지었는데.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원더풀 라디오가 워터월드보다는 재밌습니다. 워터월드가 케빈 코스너의 가장 인생의 정점, 커리어 정점에서 찍은 영화예요. 거기서 망했죠. 아마 그 영화 보고 케빈 코스너랑 헤어진 사람 많을 거예요. 쫄딱 망했지. 근데 여기서 다시 아니 내가 진짜 저 워터월드랑 원더풀 라디오를 다 보신 분들이 있으면 어느 게 낫다 이거. 제발 좀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우리 설문조사 받겠습니다. 설문조사 받고 그거 제가 일요일날 권신희 감독이랑 술 마시러 가니까 들고 갈게요. 가서 안주거리 삼아서 권 감독님하고 우리 노벤버레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벤버레이는 그래도 요거보단 더 잘 만들자 하는 마음으로.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영화 보고 든 생각은 역시 논란의 소울은 조나단 논란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진짜 그래, 조나단 논란 동생이죠? 진짜 천재설이. 그 조나단 논란 진짜 천재설이 옛날부터 돌았거든요. 뭐냐면 그 조나단 논란이 이제 각본에 참여한 영화랑 참여하지 않은 영화가 분명히 결이 달라요. 걔가 제법 쓰더라고요. 글을. 씹새끼를 죽일까? 아니 개새끼가 돌았나? 오늘 정말 저 이승훈 PD가 그 존경에 맞지 않는 김진 선생님을 욕배웠고요. 이승훈 PD의 그 어떤 정신적인 멘토 김진 선생 얘기하면서 약 라꾸라꾸 얘기하면 안 되냐? 지금 욕보였고요. 두 명을 욕보이셨어요. 글 잘 쓰는 사람한테 글 잘 쓴다고 했는데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 조나단 논란이 저 훈종이랑 나랑 동갑이긴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보다 동생인 건 맞는데. 졸라 우울하다. 어린 애한테 걔라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했어? 어리고 글을 쓰는데 걔 글 잘 쓰더라고 한국분이야. 우울해지네. 우울해져. 우리 나이가 그거밖에 안 됐어? 근데 이렇게 많은 작품을 남긴 거야 이미? 근데 어쨌든 간에 인생 그 참. 조나단 논란이 참여했던 각본에 참여한 작품이랑 안 참여한 작품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알 텐데 결이 분명히 달라요. 안 참여했던 작품 중에 뭐 명작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면 인셉션 정도인 것 같은데 인셉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조나단이가 걔 몇 편 썼니? 많이 썼어. 많이 썼어? 내가 이번 4편째니까 나보다 많겠구나. 너보다 많고. 야, 한 편을 썼는데 어머니 전화 한번 하라 그래. 술 한 먹자. 너랑은 안 먹는다 이 새끼야. 아니 내 작업실에 부르려고. 라꾸라꾸. 김진 선생님도 같이 모시게. 야, 너도 불러줄게. 승훈이 너도 불러줄게. 화실. 야, 너 오시면 안 되겠다. 권치린도 있을 거거든. 난 싱글즈 정말 재밌게 봤다니까. 나는 싱글즈를 보기 전에 카마타 토시오의 29세의 크리스마스를 먼저 봤다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거야. 29세의 크리스마스 먼저 본 사람 많지 않아. 그래. 권치린 감독님은 시나리오 작가 고르는 눈만 그것만 키우시면 돼요. 다른 능력은 다 너무 출중해.
그것만 기르시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최고의 감독으로 내가 일어서실 지금 수 있을 깨달은 게 겁니다. 있어. 내가 지금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이재익이 그 바이러스가 하나 있나 봐. 주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 형수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딱 하나 약점이 남자 보는 눈이 없다. 권칠인 감독님이 그렇게 훌륭한 감독인데 아하. 시나리오 작가 보는 눈이 없다. 그의 와타나베의 능력은 남의 눈을 멀게 하는. 야, 우리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야, 넌 야. 이미 멀었어. 너 익재야, 넌 이미 멀었어. 넌 이미 야, 멀었어.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겠어. 아니 아까 그 논란이 제작했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작자들이 있어요. 뭐 차승재라든지 심재명이라든지 뭐 이은이라든지 이렇게 훌륭한 제작자 이춘택이라든지 그러니까 제작자로 시작을 하는 거야. 처음부터 뭐 라인 프로듀서로 잔뼈가 굵어가지고 이춘연 얘기하는 거죠? 이춘택 아닌가? 이춘연 대표. 신의 이천. 대표. 이춘연 대표. 이춘연이에요. 이춘연 대표 이런 분들처럼 처음부터 프로듀서의 역할로서만 쭉 영화 일을 시작해서 결국은 제작자가 되는 분들이 있고 네. 반면에 이제 강우석 감독이라든지 네. 뭐 근데 강우석, 박찬욱 경우는 좀 달라요. 박찬욱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박찬욱 진짜 감독 특이하지. 같은 이렇게 좀 작품성으로 이렇게 승부해서 어떤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강우석 감독처럼 어떤 상업성이나 흥행성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네. 제작자로 나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묶으면 감독 출신의 제작자로 네. 한 대 묶일 수가 있는 분들이 있고 네. 제작자로 시작한 제작자 이렇게 묶일 수가 있는데 네. 제 판단은 그래요. 이번에 논란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저는 제작자로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 제작을 해야 영화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측면이냐면 감독분들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스타 플레이어 출신의 명감독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었던 분들 중에 명감독이 더 많으세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요, 많아. 누구? 대표적으로 김성근 감독. 김성근은 스타였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바보 아니야? 김성근 투수인데 엄청 니들 잘했다고. 진짜 야구 잘했니? 야구 잘 좋아. 모르면서 그렇다면 연경혁 감독, 영경육 정도밖에 없다니까. 그 외에는 다. 야, 김경문 감독. 김경문은 추전 포수였잖아. 야구 잘 모르는 따라서. 것들이 참 야구 얘기를 하고 아니 그 있어. 당시에 오비에 김경문이랑 조범현이 이제 두 포수인데 조보면. 둘 다 그러니까 포수 출신이 감독을 하는 건 맞다고 나는 생각해. 포수 출신이 왜냐하면 경기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야구 얘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 서울대 야구부 내 앞에서 저자로서. 야구 얘기하지 마. 난 야구 장편 소설 쓴 사람이야. 아유 이것들이 어디서 주름을 어쨌든- 잡나 번데기 앞에서. 어쨌든 와타나베 앞에서 야구 얘기는 없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저는 그럼 그 예는 여기서 없는 걸로 하고요. 편집한 걸로 칩시다. 예, 편집한 걸로. 여러분 다 들었죠? 편집한 거 들은 거예요 지금? 못 들은 거예요. 못 지금, 들으신 겁니다. 들으면 안 듣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약 한 3분 가량. 아, 그냥 3분 동안 없었다 생각하세요. 요즘 그래요? 보면 익재는 일단 말 시작하면 3분이야. 얘는 두갈식이라는 걸 모르는 애야. 무조건 미갈식이야. 야, 집에 가서 저 두갈식이 뭐 좀 찾아봐라 제발. 조용히 해봐. 일단 제발 좀 찾아봐. 감독 출신의 제작자보다는 제작자 출신이 낫다는 게 그 균형감을 주는 거예요. 감독 출신들은 자기가 감독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과잉되게 뭘 나갈 때 그 부분을 좀 너무 놔줘, 이해해줘. 그냥 그렇게 하게 두는 거야. 그러니까 놀란 감독 같은 경우도 자기가 감독으로서 역량을 발휘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제작자가 됐을 때 그냥 잭 스나이더가 하게 놔두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제작자 출신의 그 제작자들이 제작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이승훈 PD가 얘기했던 JSA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심재명이라는 프로듀서가 있어서 박찬웅이라는 원석을 캐낸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왔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제작자와 네. 좋은 감독의 양쪽에 이렇게 균형 있는 시각이 이렇게 맞물려야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영화 작업을 해보면 PD가 정말 중요해요. 전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감독 반, PD 반이요.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PD. 뭐 어떤 캐스팅이나 예산이나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어떻게 영화를 끌고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큰 줄기를 잡는 건데 사실은 아까 우리 이승훈 PD가 우리 권 감독님이 그 시나리오 작가 보는 걸 얘기했는데 보통 시나리오 작가들은 PD들이 골라요. 권진인 감독은 안 들어도 될 욕을 너무 많이 들었어. 그 PD 누구야? 유창섭 PD님이라고 이번에 노벨버레인. 네. 유 PD님 정신 차리세요. 유 PD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르세요. 늦지 않았어. 저 유피디님 모시고 라식 수술 한번 시켜드리는 걸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논란의 경우에는 그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시나리오도 썼잖아요. 여기서는 네. 그 데이비 고이어랑 두 분이 이제 둘이 같이 시나리오 썼는데 썼죠. 사실 이 영화는 그 논란과 스나이더 부부가 아주 말아먹은 영화죠.
그러니까 말아먹었다는 게 뭐 영화를 형편없이 만들었다는 의미의 말아먹은 게 아니고 넷이서 다 해먹었죠. 엠마 토마스가 제작하고 그 부인 저 잭 스나이더 부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하여튼 그 부인이랑 하여튼 그 두 부부가 다 했어요. 뭐 모든 역할을. 아, 또 부인들끼리 서로 친한 거 아니야? 뭐 언니 뭐 동생 하면서 친해가지고 말아먹은 거 아니야? 개 할 수도 개. 개 모임 할 수 개 모임. 하여튼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정도로 형편없는 영화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대가 우리가 커서 그렇지. 기대. 그러니까 늘 그렇잖아요. 논란의 영화야. 논란의 영화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느낌이지. 그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대하지. 저는 맨 오브 스틸 막 두근두근 했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실망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냥 뭐 모르는 감독이 처음으로 영화 냈는데 이 정도 나왔어. 그러면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논란의 영화였는데 그게 아쉽죠. 막 진짜 아쉬웠어. 난. 너무 예고 너무 보고 아쉬웠어. 이럴 때는 막 가오 이빨인데 와 이랬는데 그 수준은 전혀 아니었다. 전혀. 기대가 너무 크면 안 돼. 나 그래서 요즘에 걱정되는 게 내가 요즘 설국열차를 너무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 기대감을 낮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 지금. 그 하여튼 좀 예를 들면 네. 같은 그 히어로물인데 최근에 개봉했던 게 이제 저 아이언맨 3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치. 아이언맨 3도 뭐 걸작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잘만 걸작은 웰메이드한 아니죠. 상업 액션 영화인데 블록버스터인데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그건 정말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음. 이거랑 아이언맨 3를 비교해 보라고. 완전 차이 나지. 그 슈퍼맨 리턴즈는 보셨나요, 두 분? 봤죠, 당연히. 네, 봤습니다.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거하고 그것도-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나는 그게 좀 더 나아요. 그것도 좋게 안 봤거든요, 리턴즈도. 음. 근데 오히려 그 작품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 그 첫 초반 장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인상 깊은 액션 씬이 있잖아요. 예예예. 근데 이제 후반 갈수록 그것도 너무 재미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리턴즈가 저도 오히려 나은 리턴즈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리고 그 슈퍼맨 리턴즈가 그러니까 슈퍼맨 리턴즈는 사실 그 전후반이 바뀌었으면은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는데 전후반이 오게 되는 바람에 강약 조절을 어. 실패한 거지. 그게 근데 그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비행기 멈추는 그 아우, 장면은 그 장면은 이야, 진짜 오줌 싸는 일이구나. 저릿저릿하죠. 음.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액션의 완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빨리 떨어지다 나중에 이제 점점점 멈춰서 딱 마지막에 멈추는 이게 이제 액션의 그 느껴지는 쾌감이잖아요. 근데 그런 쾌감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스피드로 진행이 되니까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헨리 카빌이랑 브랜든 루스랑 비교하면 좀 어떠신가?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보죠. 나는 그 더 어울리는 건 헨리 카빌이 어울리지 않아요? 난 느낌 배우 느낌은 되게 좋던데. 아 그래요? 예, 예. 되게 좋았어. 김용 PD님 어떠셨어요? 저도 그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음. 야 이거 정말 리턴즈에 나오는 그 배우만한 슈퍼맨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헨리 카벨이 너무 괜찮은 거야. 아 그래요? 의외로 나는 어. 그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 네.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헨리 카빌이란 배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야성적인 면과 굉장히 댄디한 도시 남자의 모습을 둘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헨리 카빌보다 브랜든 루스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맨은 되게 신에 가까운 존재잖아요. 신에 가까워야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 때문에 헨리 카빌이 선택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 같은 거야. 우리가 슈퍼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정말 한 점의 흔들림도 없는 신과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정치성이나 이런 걸 고민하는 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과 같다는 게 아니고 액션 같은 거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런 느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 운동을 되게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하루 5,000칼로리씩 섭취하면서 운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몸을 엄청 불렸는데 저는 오히려 몸이 좀 더 이렇게 슬림한 게 낫지 않았을까. 이게 나중에 막 팔뚝이 막 머리만한 거야. 이렇게 막 남준건이야 남준건. 어마어마하더라 어마어마. 이두박도 막 이런 게 머리만한 거야. 근데 이번에 그 의상이 그 굉장히 좀 약간 특이하더라고. 재질이 우리가 늘 봤던 쫄쫄이가 아니죠. 그 스판 소재 우리가 그 S가 늘 스판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원작에서 봤던 스판 소재가 아니라 약간 고무 같은 느낌 나는. 이번에 의상도 약간 좀 특이하더라고. 빤스가 없어졌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죠. 그죠. 빤스가 그 없었죠. 의상은 좋았어. 잭 스나이더는 빤스 입히려고 되게 노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 사람은 300에서 그렇게 빤스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빤스 매니아야 잭 스나이더는. 이제 같은 사람이구나. 빤스 2장 입는. 괜히 겸연쩍어지네요. 잭 스나이더. 그래서 저는 헨리 카빌이 그 몸을 너무 불린 게 오히려 안 좋지 않았나. 그래, 나 동의해요. 그 아까 자꾸 스파이더맨하고 비교가 됐는데 스파이더맨 시리즈 보면 얄팍한 애들이 나오잖아. 그냥 우리 사이즈 애들이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슈퍼맨이 근육이 커서 잘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냥 구조가 다른 거거든요. 차라리 정말 좀 슬림하고 특이한 느낌의 잘생긴 배우를 썼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저는 브랜든 루스가 역시 다시 한번 나오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 슈퍼맨 리턴즈만 안 망했으면. 그리고 너무 커 애들이 다. 오히려 좀 키도 좀 작고 이런 체구였으면 훨씬 더 매력적이었을 텐데. 그 여기서 되게 태양이 중요한 부분인데 태양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저기 보면은
그 크립톤 행성에 보면 태양이 빨간색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태양의 수명이랑 관련된 거니까 그게 슈퍼맨의 이제 강함의 비결과도 관련된 건데 그 영화 중에 좀 잠깐 나오는데 뭐냐면 태양 그런 항성들의 생명이 수명이 대강 100억 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청색 거성이라고 해서 이제 청색빛이 나다가 왜 불꽃도 그렇잖아요. 파란색 그렇죠. 불빛이 제일 빛이 뜨거운 제일 거잖아요. 뜨겁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하얀색이 되다가 점점 적색이 돼서 점점 이제 빨간색이 되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크립톤 행성은 이제 적색 거성에 가까운 이제 좀 있으면 적색 거성이 되고 그다음에 백색 외성이나 초신성이 될 그런 아니 그게 아니죠. 크립톤 행성은 행성이고 크립톤 아니, 그러니까 행성의 크립톤의- 항성이 그러니까 항성. 크립톤의 태양은 그렇지 크립톤이 태양이죠. 크립톤의 태양은 그러니까 지금은 적색 거성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백색 외성이나 뭐 아니면 초신성이 될 그런 운명을 겪고 있는 말기 태양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수명이 뭐 5억 년 이하로 남은 뭐 이런 그런 태양이라서 크립톤인들의 이제 그 구조가 말하자면 신체 구조가 태양 전지 비슷하게 돼 있는 거예요. 태양 빛을 받아서 그거를 저장해 놓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약한 태양 밑에 있다가 지구에 이제 이런 백색에 가까운 강한 태양 밑으로 오니까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돼서 그렇게 신과 같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맨의 강함의 비결은 거기에 이제 크립톤 행성의 태양이 라오라고 하는 이제 별인데 그 라오가 적색 거성에 가까운 그런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거기서 살다가 지구로 오니까 태양빛을 마음껏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에 보면은 왜 슈퍼맨 리턴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태양 쪽을 이렇게 쭉 도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주로 나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충전되듯이 굉장히 다시 강해지는 거죠. 과학적인 설명을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 네. 사실 적색 거성이 되면 그 별의 최후는 뭐냐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비만 그쵸. 환자처럼. 백색의성 점점 커져서 우리 태양도 앞으로 뭐 50억 년, 60억 년 지나면 계속 커집니다. 네네. 지금 그 과학자들이 밝혀낸 그 논리가 맞다면 예상이 맞다면 점점 커져서 차례대로 수성을 삼키고 금성을 삼키고 지구를 삼키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커져요. 목성 정도까지 가는 네.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찌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수축을 됐을 때 이제 우리 태양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우리 태양보다 한 사이즈가 너무 작죠. 두 배 정도 큰 정도는 이제 찌그러져서 뭐 초신성이 됐다가 이제 그 블랙홀이 블랙홀이 되는데 되고 우리 태양 정도의 크기는 이제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그런 가장 초라한 형태로 이제 어, 바뀌겠죠. 그 백색 외성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되는 거냐면은 티스푼 하나 정도를 그러니까 백색 외성에서 티스푼 하나 정도를 뜨면 그게 무게가 한 10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압축이 돼가지고. 블랙홀은 그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죠. 그렇죠. 훨씬 더. 중력이 굉장히 강하니까. 고등학교 3년 내내 지구과학 배운 거보다 오늘 배운 게 더 많네. 잘 배웠네. 아니 근데 아우, 잘 제가 그때 배웠어. 항상 사람들이 저한테 책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맨날 추천하는 책이 코스모스라는 책이에요. 그 책 보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또 줄거리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줄거리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조드가 와서 되게 위협적으로 막 다 바뀌면서 조드가 내가 조드인데 뭐 슈퍼맨을 내놔라 뭐 니들이 내 뭘 보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막 처음에 화면 바꿀 때 뭐 영어로 나왔다 뭐 중국어 나왔다 뭐 오만 거 다 나오더라. 근데 거기서 나오는 중국어를 모르겠더라.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더라.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위협을 가하려면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냐면 내놔라 했으면 예를 들면 뭐 동경을 한 번에 날려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니들한테 위협이 가해질 것이다 하고 위협을 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와서 안 내놔 이러고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허술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부분에 거기서 뭐 리오데자네이루에 뭐 저 폭탄을 날려가지고 리오데자네이루를 싹 쓸어버려. 그러면 이제 그제서 우왕좌왕하면서 빨리 찾아라 막 빨리 꺼내놔라 내놔라 뭐 이런 지구인들의 행동이 설명이 되는데 거기서는 굳이 찾아서 내놔야 되나 이런 위협이 안 가해져 이거 있는 거죠. 블록버스터에서 많이 쓰이는 설정인데 그 뭐 예수상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대한 그 건축물들이 에펠탑을 날린다든지 랜드마크, 에펠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하나씩 이렇게 쓰러지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날려줘야 지구인들이 엄마 뜨거라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이게 아니구나 똑바로 찾아야겠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여기선 굳이 그렇게 찾아야 될 뭐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죠. 뭐야 이게. 그런 부분들도 좀 허술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 그 2편이 아마 이거 3편으로 기획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2편에는 뭐 렉스 루터가 악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영화 곳곳에 보면은 렉스 코퍼레이션 마크가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저스티스 리그라고 하는 저 DC의 그런 영웅들을 모으는 어벤져스 같은 그런 시리즈를 이으려고 한 흔적이 곳곳에 보이는데 예를 들면 그 왜 우주로 날아가서 위성에 처박히잖아요. 위성에 처박힐 때 위성의 그 마크에
저 웨인 코퍼레이션이라고 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브루스 웨인의 회사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렉스 코퍼레이션 이 편에 약당은 뭐 렉스 루터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스티스 리그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설정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영웅들은 늘 보면 영웅 영화에서 주요 줄기를 이루는 것들이 이제 정체성 문제잖아요. 슈퍼맨은 자기를 클라크 켄트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슈퍼맨이라고 생각할까요? 슈퍼맨의 정체성. 예를 들면 배트맨의 경우에는 저는 배트맨의 경우에는 자기를 웨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트맨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대사에 보면 I'm Batman이라는 그 대사가 나와요. 근데 슈퍼맨의 경우에는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말하는 적은 없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갈 때도 칼 L과 저 켄트라고 나오지 슈퍼맨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슈퍼맨의 정체성은 뭘까?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 케빈 코스너 그 아버지가 네. 늘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너의 그 능력을 항상 감추라는 그 교육을 받고 자라오잖아요. 저는 그 어쨌든 나중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청소년기와 그 어떤 성년기 초반의 어떤 그 슈퍼맨의 자아는 어쨌든 저는 적이라고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계속해서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대고 있지만 네. 어쨌든 그걸 저는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시점까지는. 그래서 저는 그 케빈 코스너의 그 자기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까지 네. 그런 식으로 눌러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 어린 시절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딱- 단적으로 그 어. 토네이도 장면이 단적으로 극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늘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저는 어떤 클락 켄트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잘 모르겠고 적어도 이건 하나 확실해요. 그 로이스 레인하고 섹스할 때는 사람으로 느낄 것 같아요. 본인을. 그 정도 빼고는 다 아니까. 설마 좋아하는 여자랑 섹스하면서도 난 슈퍼맨인데 막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를 웃기잖아. 아니 난 슈퍼맨이다 이럴 수는 있지. 저도 매일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근데 그거 알아? 이런 얘기하면 승훈이 부끄러워한다. 니프 부끄러워해. 부끄러운가 봐. 역시 승훈이는 염치를 알아. 염치를 아는 놈이야.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다 그러면 회사를 들어왔는데 첫 직장 상사가 김용권이고 두 번째 직장 상사가 이재익이라는 부분이 참 수치스러워. 야 그럼 식으로 따지면 김용곤 PD 뭐가 되니? 훌륭한 분을 그 훌륭한 분을. 이재익과 비슷한 사람이지 뭘. 그렇게 미안하지? 용건이 형 미안해. 두 분이 그러니까 참 제가 행운이라면 행운이고 불운이라면 불운인데 처음에 들어가서 텔레비 사수가 김용권 PD. 그래갖고 기껏 라디오로 옮겼더니 두 번째 사수는 이재익 PD. 내가 봤을 때 이승훈 PD는 회사를 퇴직하고 어딘가를 나가도 또 같은 놈이 비슷한 놈이 저런 기다리고 비슷한 놈이 또 옆에서 또 염치 있을 없는 거야. 놈이. 그러니까 무자비한 녀석이. 내가 봤을 때 이승훈이 염치 있는 이유는 옆에서 무렴치한 놈들이 하도 있으니까 반작용인 거지. 그거에 의한. 저것만은 아니구나. 내가 해도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그렇군요. 슈퍼맨,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또 논란 영화의 그 부분이 이제 슈퍼맨을 고민하는 존재로 만들어지잖아요. 배트맨도 마찬가지지만 그 슈퍼맨의 고민은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냐면 슈퍼맨이란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되게 신에 가까운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신에 가까운 고민을 하면 안 되고 인간적인 고민을 해야지 슈퍼맨의 그 캐릭터가 살아나는데 여기서는 인간적인 고민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슈퍼맨이 하는 고민들은 보면서 그러니까 그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의 특징이라고 하면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악당으로 살아남을 것이냐, 뭐 영웅으로 죽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던지는 건데 슈퍼맨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은 우리에게 와닿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보통 사람들한테 슈퍼맨을 선택할래, 인간을 선택할래 그러면 대부분 슈퍼맨 선택하지 않을까요? 훨씬 살기가 편한데? 글쎄요. 덱은 늘 선택하잖아. 좀 뭐 어쨌든 낙구낙구 위해서. 낙구낙구에 의해서 슈퍼맨이니까. 선택하잖아. 제 작업실에서는 제가 슈퍼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슈퍼맨이 하는 고민들이 인간들이 하는 고민이 아니고 슈퍼맨이나 할 법한 고민이라 이게 영화가 깊이 와닿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인간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고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거기서 아버지를 당연히 안 구하러 가는 걸 선택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은 아버지를 구하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거기서 고민을 안 하고 안 가는 쪽을 딱 택해. 존나 페룬이야. 아빠가 죽는데 씨발 미친 새끼가 안 가. 존나 수만 흔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아빠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거기서 보통은 아빠가 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겠어요? 저는 갑니다.
심지어 아빠가 케빈 코스터야. 구해야지 미친 새끼야. 그래서 말이 돼?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곳곳에 군데군데 아 이거는 논란 영화답지 않은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잭 스나이더 영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논란은 제작자일 뿐이야. 아, 놀랐네 진짜. 그 요새 이런저런 리부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리부트 중에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뭐였어요? 전 단연 꼽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혹성 탈출 진화의 원더풀 시작. 라디오? 아, 지금 뷰티풀 라디오 지금 기획 중이에요.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 저는. 똑같네 최고라서. 나랑 똑같네. 그러니까 저는 그 혹성 탈출이란 영화를 예전에 일요 명화 이런 데서 간혹 봤어요. 간혹 봤는데 제대로 보지 않았거든요. 네. 이거 보고서 제대로 봤어요 한번. 그 혹성 탈출이란 어느 영화를 혹성 탈출? 옛날 혹성 탈출 아니면 저 97년작 마크 월버가 나왔다. 아니요 그거 말고 전에 그보다 거. 더 전에 좀 존 좋은 브로슨 나왔다. 찰스턴 예. 헤스턴. 조금 더 조악한 그 특수 효과가 나오는 그거를 더러운 털손 저리 치워 이런 대사 나오는 거. 예, 진화의 시작을 보고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찾아봤다는 것 자체가 진화의 시작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죠. 찾아보게 만드는 그 힘이 있다는 게 리부트의 어떤 저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 저도 굉장히 두분 다. 감명 깊게 봤던 리부트작으로 꼽고 싶어요. 저도 뭐 한 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프로메테우스가 가장 인상적인 리부트가 아니었나 생각했거든요. 저한테 프로메테우스는 가장 애매한 그러니까 영화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정체성이 애매한 리부트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리부트인데 리부트가 또 아니기도 하거든. 그치 어떻게 이게 보면 애매해. 되게 좋은 영화죠. 굉장히. 어쨌든 저는 프로메테우스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성공적인 게 아닐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혹성 탈출은 프리퀄이고 완벽한 프리퀄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완벽한 평행 우주고 이렇게 하는데 프로메테우스만큼은 애매한 거야. 메비우스들이 이어주는 고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예술은 역시 애매함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인셉션에서 마지막에 팽이가 넘어졌냐 안 넘어졌냐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모호함이 사실은 예술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더풀 라디오가 명확해. 너무 명확해. 너무 명확해. 이건 그냥 뭐 그 PD랑 잤는지 안 잤는지 MC랑 딱 PD랑 나오니까. 바로 이정진과 이민정이 바로 그냥 이거. 아니 참고로 그 박찬욱 감독의 그 제작사 이름이 모호 필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모호라는 게 진짜 애매모호하다의 그 모호.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예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특질 중에 그래서 하나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모호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술이지. 그게 저는 프로메테우스의 경우에는 그런 모호함. 그래서 저게 에이리언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야 뭐 그 우주인이라는 거 아닌 거 이런 모호함들이 굉장히 살아있어서 저는 프로메테우스가 가장 성공적인 근데 리부트가 아니었나. 저는 그 목포는 항구다도 사실 분명한 영화였거든요. 근데 오늘 왜 자꾸 자기 걸 선정을 하지? 근데 첫 번째 작품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질주란 영화 굉장히 모호한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모호하다고 다 예술인 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 첫 번째 영화는 정말 모호했거든요. 내가 봐도 이게 뭔 얘기? 아따네베 씨. 네. 예술은 모호하다는 거지 모호하다고 다 예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이대우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더라고. 참이 되려면 대우가 맞아요. 참이지 대우가 역은 참이 맞아.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 모호한 것이 예술이 아니고 예술이 모호한 거면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내가 영화를 정말 많이 봤지만 제 첫 영화만큼 모호한 영화는 보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써놓은 거는 뭔 얘기인가? 뭐지? 저 예술은 모호하다는 그 명제의 대우 명제라고 그러면 모호하지 않은 것은 예술이 아니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익 PD는 예술은 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난 예술을 한 적은 없다. 예술 좀 하세요. 예술 다음에 한번 노벰버 레인으로 예술 해볼게요 제가. 예술 좀 진짜. 합시다. 진짜. 그 잭 스나이더 감독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얘기가 아까 초반에 끝난 했죠. 거죠, 사실. 논란도 그렇고. 저는 잭 스나이더 감독한테는 사실 별로 기대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제작자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경우도 참 흔치 않은데 잭 스나이더보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훨씬 화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논란 정도면 그런 경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뭐 스티브 스필버그 제작하고 이러면 화제가 되죠. 하다못해 강우석 감독 잘 나갈 때만 해도 강우석 제작 이렇게 달고 나왔던 포스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고괴담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 자 차짝 갑시다. 슈퍼맨과 로이스 레인 잤을까요? 잤죠. 잤어요? 저는 안 잤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슈퍼맨이 헐크는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가능한 거야. 사정할 때. 그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찾지 않았을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보내주신 많은 분들이 우주에서 데리고 내려올 때 그 정도면 우리 잭 더 자이언트 킬러 보셨잖아요. 내려오면서 한 번 했다. 무조건 자십니다. 예. 그렇구나. 나 그 부분에서 잤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아 이게 또 다 이게 수트가 개폐형 되고 뭐 기능이 있어요. 또
다 기능이 있어. 에이, 네가 오늘 한 에이 얘기 사람아. 네가 오늘 한 얘기 중에 난 지금 게 제일 웃긴다. 개패형. 다 있어, 다 있어. 수스가 개패. 자 그러면 그 조드 장군과 파우라는 잤을까요? 걔네들은 어떻게 잘까요? 걔네들은 안 잘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설계가 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줄거리 설명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행성의 어떤 그럼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제도라고 해야 되나. 거기 보면 거기 인간들은 뭐 외계인들은 태어날 때 자기 목과 자기 지위와 자기 부를 타고 태어나잖아요. 그 뜻은 교미? 성관계에 의한 이세 출생이 아니란 뜻이니까 걔들은 아예 섹스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아니 근데 그 어차피 슈퍼맨의 엄마 아버지가 자연 출산을 했는데 그게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잖아. 그런 느낌 굉장히 아니었는데 드물게 어. 우리가 자연 출산을 했다는 느낌이었잖아. 근데- 그러니까 다문주들도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전쟁이면 전쟁, 뭐 자시면 잣 하나는 이 새끼가 넣어서 나왔을 조드가 수도 있는 거지. 섹스의 기쁨을 아는 놈이라면 이렇게까지 지랄할까? 아니야. 그 아니 섹스가 얼마나 좋은데 섹스하지 왜 그때 싸움을 해? 저 보드워크 엠파이어 안 보셨구나. 이 마이클 셰넌이 이제 보드워크 엠파이어라는 그 미국 드라마에 악역으로 나오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잤어요. 저는 나도 안 잔 것 같아. 그게 근거면 왜냐면 잤습니다. 걔도 이쁘잖아요 또 피오라도. 걔랑 그 싸울 시간에 하고 있겠다. 여기 싸우지 말고 한 번 더 할까? 이거라니 왜 굳이 그렇게 피튀기게 싸워? 저는 사실은 조드와 피오라보다는 피오라랑 거기 그 원로 회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얘네를 이제 처벌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피오라가 한 번 줬다. 그러니까 부대장 된 휴방하기 전에 한 번씩 한 거야? 아, 여기서 부대장 올라간 거야? 아니 쑥 올라간 거야? 아니 왜냐면 거기 죽여야 되잖아. 근데 안 죽이잖아. 왜 안 죽였겠어? 야, 근데 그건 나는 약간 일리네. 나 있네. 영화 보면서 제일 저기였던 부분이 그거였어 사실은. 너. 아까 그 줄거리 중에서 음. 아니 우리 행성이 망해가고 있어. 근데 천하의 무더의 그 대역죄인들을 우주선에 태워서 보내줘. 그러니까 살려주는 나는 거지. 거기서부터가 재미가 없더라고. 잤지 그러니까. 잤다고. 그래서 보내준 거야? 그럼 나는 망하고 있는데 야 잤어. 내가 살고 잤네. 있는 집은 지금 아니, 지진에 무너지고 있는데 피오라가 한 번씩 줬어. 피오라 한 번씩 우주선 줬어. 태워서 보내준 거야? 어. 야 그러면 저 조드 장군은 기둥서방이네? 그렇지. 야, 이 학설 좋은데? 조드 기둥서망설. 야. 원래 그 옛날 슈퍼맨에 보면은 그 팬텀 존이라고 이렇게 가둬서 그냥 우주로 있지, 날려보내잖아요. 있지. 근데 그게 이제 1편에서 슈퍼맨이 날아와서 그러니까 핵폭탄을 이렇게 우주로 던지는 바람에 그 핵폭탄의 폭발로 인해서 팬텀 존이 깨지면서 이제 애들이 지구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설정이 좀 바뀌었죠. 아니 무슨 우주선을 태워서 보내. 내 집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근데 잣잣으로 해결이 되는구나. 아, 해결됐네. 자 그리고 아, 그 알고 봤으면 더 재밌게 봤을 텐데. 제니와 편집장 잤을까요? 나는 여기가 제일 잤다고 생각해. 나도 잤다고 생각해. 여기 근데 다 잣으로 보내시는데 우리 저 여기 저 메일 보내시고 이런 나도 분들 잤다고 생각해. 이건 뭐 100%입니다고 다 뭐 인턴 보내시는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딴 것보다 이 그 로이스 레인 역을 맡았던 에이미 애덤스를 보면 네. 좋아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이런 애들이 있어. 아니 제니와 얘들- 편집장은 그게 아니고 왜 그 이런 애들은 대부분 다 자요. 갇혔던 애 있잖아. 갇혔는데 거기서 구하려고 편집장이 난리치는 애 있잖아. 응? 그 뒷부분에. 뒷부분에. 아 레인 말고 나 레인 로이스 얘기한 레인 건데. 말고 제니라고 왜 뒤에 나오는 건물 거. 무너졌는데 갇혀가지고 이상하게 너무 구하려고 그래. 난 레인 생각했고. 막 옆에 부하 직원까지 독촉해가면서 부하 직원이랑은 못 걔네는 왜 잡고 잤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구하려고 그러면 잔 거지. 그거는 100%라는 반대일 얘기가 수도 많이 있다. 왔어. 앉아서 그렇게 구하는 걸 수 있다. 아 근데 아직 앉아서. 아니 안 잔 거는 내가 보기엔 얘야 얘. 그 부하 직원 있잖아 딴애는 못 잤어. 왜냐면은 자고 야, 싶었는데 못 잤다는 그 여자가 눈빛이- 두 명이 있어. 봐봐. 두 명 중 한 명 골라야 돼. 똑같아 스펙이. 얼굴이고 뭐고 성격이고 똑같아. 한 명은 한 100번 자네야. 한 명은 한 번도 안 자네야. 누구 구하냐 너는? 그게 네가 그런 점이야. 그 점이 네가 글렀다. 이런 식으로 아니야. 넘어간다? 아니야, 야, 아니야. 사람 한 명 나쁘게 만들고. 아니야. 나쁜 놈 맞아. 당신은 나쁜 놈. 왔다나베 당신은 정말 나쁜 놈이야. 아니 나는 100번 잔 여자를 구한다고. 예스! 예스! 자식들아. 어? 됐냐? 이 새끼들 그리고 아직. 그- 니들은 멀었어 임마. 걔들 나이 한 살 더 많은 게 아니야. 마지막 장면에서 왜 저 운전벽이 대위잖아. 아니 운전벽을 대위를 쓰는 데가 어딨어? 아, 걔는 100% 잤어. 걔네 둘이. 헛소리 겁나고 차로 돌아가 이런 거 보통 어. 안 적어서 힘든 말이고. 아니 걔가 그러잖아. 그리고 여자아이가 그러잖아. 내가 미국 부대 있잖아. 어. 살벌해 걔들. 막 준다니까 씨발 막 줘 그냥 막. 잘 줘 걔네들이 살벌해. 내가 괜히 빤스 2장 입고 다녔냐? 씨발.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울컥하네. 아 빤스 2장 진짜. 아니 걔가 이게 삼성 장군이잖아. 어. 쓰리스타잖아.
삼성 장군의 운전병이면은 음. 보통은 글쎄 대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저 높게 부관 겸 겸을 해도 중위 정도 아닐까 싶은데. 저는 잤다는 근거는 이거예요. 둘이 잤다고 저는 보는데 왜 잤냐면 슈퍼맨 섹시하다 그랬더니 막 화를 그래 내. 질투하잖아. 100% 잤어. 아저씨가 이 아유, 삼성 장군 아저씨가 말 질투 대사 없이 빡하잖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잔 거야, 걔들은. 막 준다니까. 아이씨. 살벌해, 진짜 막 심해, 야. 심해. 야 그러면은 그 슈퍼맨 포위하고 막 총 겨누고 있을 때 걔들끼리 서로 다 잤겠네. 야, 내가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지 얘기해 줄까? 이 팬티 2장이랑 비슷한 에피소드인데 카츠사를 이제 2년 똑같잖아요. 군 그 기간은 음. 2년 2개월이란 말이야. 2년 2개월. 우리 때는 2개월은 훈련소 있고 2년 이제 하는데 2년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클리어링 기간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에 물건 반납하고 막 이런 게 있어. 제대하기 전에 파티를 열어줬어. 우리 저 GI들이 미군들 GI라고 하니까 GI들이 미군들이 파티를 열어줬는데 막 술 먹다가 막 파티하고 막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추고 막 계속 미친 듯이 마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나를 위한 기프트가 있다는 거야. 뭐냐면 이 투명한 컵에 액체가 담겨 있어. 액체가 담겨 있어. 이 두 개인가 세 개, 두 개였나 세 개인가 모르겠는데 컵이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두 개라고 치면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보드카인 거야. 꽉 담겨 있어. 원샷. 원샷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샷을 둘 중에 모든 집에서 원샷을 하면 통과고 원샷을 못하면 어떤 방에 내가 갇히는 거야. 그런 걸 장난 비싼 걸 준비했더라고. 존나 정말 그때 너무 떨었어. 보드카 먹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먹냐? 잔도 커. 그래서 막 떨다가 딱 집었는데 보드카인 거야. 그날 일단 먹으려고 그랬지. 왜냐면 무서우니까. 먹으려 했는데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는 거야. 먹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 반도 못 먹었을 거야. 먹다가 막 타는 것 같길래 내려놨지.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미군들에 이끌려 어떤 방에 들어갔어. 야, 방 안에 우리 부대에서 제일 뚱뚱한 여군이 앉아 있네. 그리고 거기서 자야 되는 거야, 내가. 걔랑 하룻밤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궈 버렸어. 걔랑 잤다니까. 그 방 안에는 이제 Fuck me. 이재익 병장과 그 여자 이름이 세러였나? 세러. SATOR이가 세러 뭐 그런 자. 애였던 것 같아. 잣잣 갑니다. 이재익 병장과 세러 병장 걔 뭐야? 세러. 걔가 스페셜리스트. 그 상병쯤 되는. 상병? 일병 상병 그 정도 계급. 나보단 계급이 낮았어. 이재익 병장과 세러 흑인인데 일병과 방 안에는 라꾸라꾸 침대와 이 세 가지만 있는 거야. 이 방 안에는 키가 나만하고 몸무게가 한 80? 와. 잣잣 갑니다. 세라와의 F컵. 정말 내 머리가 두 개 달려서 여기. 와. 자, 이승훈 PD 여기서 멈춰주세요. 자, 이 잣잣을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자. 다음 메일 여러분의 저 지메일로 다음번에 야 오늘 예술이야. 모함이 살아있어 우리. 야 내가 드디어 예술한 거야? 어. 야. 자 다음 메일 다음번에 제가 이 지메일로 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메일을 나 꼭 예술을 소개하도록 했구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승훈 PD 우리 여기까지 모함이 살아있어. 여기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만, 여기서 그만. 과연 멈춰. 그들은 어. 라꾸라꾸 침대와 세라와 제이크. 나 한마디만 하면 안 돼요? 네. 희건아 미안해 아빠가. 특히 아들한테 미안하지 오늘. 아 우리가 오늘 예술 한 건 했네. 모함이 뭐 해야 살아있네. 돼? 자, 뭐 해야 돼? 맨 오브 스틸 어떻게 보면 재밌을까요? 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은정 PD님은요? 보지 마세요. 예. 최고입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어드바이스예요. 예.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크리스토퍼 논란이라는 이름을 머리에서 지우고 볼 수 있다면 뭐 나쁘지 않아요.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름만 지우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 이름을 생각하는 순간 개맛살이 됩니다. 크리스토퍼 논란 맛살. 논란의 살은 한 점도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논란의 피와 살은 한 점도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별점 그리고 볼보는 이미 한 거나 다름없지만 난 보지 말 드리고요. 별점 하나 반 드릴게요. 그 정도는 아닌 것 난 같은데. 2개 정도. 2개 생각해요. 2개 생각하고 보지 말. 보지 말. 저는 뭐 볼 드리고요. 별점은 3개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망작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두 분이 까니까 나 별점 반 개 살짝 낮췄다. 아니 그게 어쩔 수 없어. 기대감이 크면은 진짜 소개팅을 잘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일단 만나게 한 다음에 걔가 그냥 별로야. 한번 그냥 하루 그냥 데이트한다고 쳐. 이렇게 해서 소개팅을 내보내야지. 걔가 김태인데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심지어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아. 이랬는데 나가서 성공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논란에 대한 이 기대감은 지울 수가 없어. 그런 의미에서 김은정 PD는 되게 객관적으로 여자를 평가해서 좋겠어요.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나가보기 전에 모르는데 김은정 PD는 나가기 전에 이미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지? 학벌이 뭔지 알고. 이 사람아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아. 학벌만 알면 판단할 수 있잖아. 내 생각에는 아유, 저 사람 정말 저 김은종 게이일 수도 있어요. 아유 이 사람아. 충분히 그럴 수도. 게이 간첩일 수도 있다. 나는 개의 간첩. 난 바이 간첩에 걸게요. 바이 간첩. 자, 그럼 아, 여기서 미치겠네. 봅시다 우리. 자, 우리 청취자분들 이재익 병장과 세터 이병이 잤느냐 안 잤느냐. 세터와 이재익이 잤자. 세라. 그리고 세라의 잤자. 그리고 우리 김은종 바이 간첩인지 게이 간첩인지 갑니다. 자, 너 빨리 아들한테 미안하다 그래. 지우야 미안해. 있지도 않은데 미안하다고 그래. 미안하다 지우야. 있지도 않는 아들한테 사과하네. 야, 우리 점점 이제 사과 방송이 되고 있어. 한번 사과 특집 한번 갑시다. 사과 막해 우리 사과 애플 씹을- 특집. 그렇게 따지면은 2시간 내내 사과만 해야 돼. 그러니까 애플 특집 한번 합시다. 스티브 잡스 좀 특집. 이틀 동안 해도 모자라요. 아, 그러고 보면 애플 제품들 쓰세요? 뭐 애플 제품 쓰는 거 있어요? 난 오로지 난 애플 제품 써본 적이 없네. 내가 안 써요. 저는 마지막으로 썼던 애플 제품이 애플 2E라고 애플 2 다음에 나온 컴퓨터가 있었어요. 아, 난 그건 썼다. 애플 1, 애플 2. 애플 1은 아마 안 썼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애플 1 쓴 사람은 거의. 아니 이렇게 막 디스켓 넣는 거 있었어. 그래, 그게 애플 2야. 이렇게 초록색 화면에다가 음. 로드러너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래, 그랬었는데. 애플 2야. 아 애플 2야? 그다음에 애플 2E라는 게 나왔는데 그거는 진짜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여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대강 하고요. 다음 주 영화는 세계대전 Z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다음 주 영화 세계대전 Z. 아 우리 또 내한까지 해주고. 우리 빵형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빵형은 연기도 잘하고. 약간 톰 크루즈처럼 될 줄 알았는데 빵형은 좀 다른 길을 가신 것 같아요. 12 몽키즈 때부터. 하여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말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재익 PD 때문에 1시가 돼서 끝내야 됩니다. 네.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50 몇 회야? 8회야? 9회야? 많이 도왔다. 58회 맨 오브 스틸 편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